에 관해서 이제 좀 토론을 하도록 하는데요. 먼저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나 또는 기타 세계 나라가 이 교육 계획이나 또는 핵심 국가 수준의 핵심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이 문서상의 내용이나 절차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이런 부분들도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로 같은 문화를 가져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핀란드의 경우는 기본교육, 9년간의 기본교육에서 문서적으로 배움이라는 것은 이제 교실 바깥에서도 이루어진다. 기업가 정신이나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이라는 이런 원칙들이 문서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한 7가지 있었는데 줄여서 한 2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에서 지금 2014년도부터 이제 기본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했고 올해부터 이제 중등교육에 관한 이제 교육계획을 해가 나갈 일정들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의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사들의 지도 역량, 또 기타 주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계획의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검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하게 생각했을 텐데 90년도부터 학교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장학을 포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가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그 폐지된 것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있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핀란드라든지 독일, 그 다음에 싱가포르 얘기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저는 세 나라를 못 가보고 그 옆에 나라만 가봤거든요. 스웨덴, 그 다음에 독일 옆에 프랑스, 그 다음에 싱가포르 옆에 태국 여기만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 스웨덴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굉장히 자신 있게 가르치더라고요. 학생들 교육할 동안. 근데 우리 선생님들 깜짝깜짝 놀래요.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하면 민원 안 들어오나? 이런 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 교육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잘 돼 있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 우리도 교육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주로 대학 입시라든지 입시양 이쪽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그 현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현실하고는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합의나 방향성 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마 국가교육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관해서 이제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 페카 위원장이 이제 최근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단계에서부터 교원들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실행할 때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교원은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명 하나씩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상에서도 현장 교원들을 충분히 포함시켜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개혁에 있어서 우리 지금 국가 차원에서 자율성 준다고 계속 이렇게 MB 정부 때부터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단위 학교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주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직접 애들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들인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선생님들 안 움직이면, 안 가르치면,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교육계획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계획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이렇게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따른 미래교육 이야기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어떻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시설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학교 교실이.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그런 인식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길러냅니까? 중동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교과서별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위 위주로 딱 분류되어 있고 어떻게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냅니까? 어떻게 창의 융합 수업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학교 현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가지고 거기서 먼저 문제점 찾아낸 다음에 그걸 먼저 개선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교육에 관한 방향 정책들을 하나하나씩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가 같이 듣고 나서 나중에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5분의 토론을 먼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21세기 교사교육 싱가포르의 관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최상각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싱가포르의 교육 전체적인 교육 개혁의 흐름과 그 속에서 이제 교사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을 쓸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싱가포르의 교육 개혁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했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맡아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육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져 있고 이게 어떤 다른 정책과 연관성을 갖고 가는지 그게 제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학교 교육 개혁,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각 정책 간의 연관성들을 가지고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미리 알고 했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컨텍스트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싱가포르의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카피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새롭게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의 역할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교육개혁의 전체적인 어떤 비전, 전략, 정책 이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 재정적인 이거를 제안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교육부나 중앙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NI라고 하는 티처 교육하고 그다음에 학교 이 3자 트라이앵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교사 노조, 교사 협의회 이런 다양한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그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 그다음 학교 현장 간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넘어가지 못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긴 어려워요. 정책이 계속 진화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그렇게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일랜드 전환학년제라고 하나 하더라도 이게 74년에 만들어져서 20년이 거쳐서 메인스트리밍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의 어떤 정책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일관되게 가도록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책 간의 연계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지난 정부 때 자유학기제가 나왔고 대입제도 개선이 나왔고 고등교육 개혁이 나왔어요. 근데 이들 정책 간의 연관성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간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 간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홀리스틱 디벨롭먼트 관련해 가지고 싱가포르도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서 시험을 미드 이어라고 했으니까 시험이 거의 2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번 중에 1번을 다 없앤 겁니다. 4개년 동안에. 이거 상당히 혁신적인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자유학기제 때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없앤다고 했을 때 시험이 없어지면 과연 교육이 이루어지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싱가포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상당히 진전된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21세기 역량, 홀리스틱한 어프로치가 가능하려면 교사들에게,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가르치고 경험하고 축적할 그런 시간적 여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 여유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201호 교육과정을 얘기를 하지만 자유학기제 빼고 나머지는 시수라든가 이런 다 그대로 거의 큰 게 없어요. 교육까지 큽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선생님들에게 뭐 역량도 가르치고 스킬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대입제도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아까 여기 보면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벌써 입시 시험 평가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대입제도의 변화도 좀 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같이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진짜 인생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전환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과감하게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플라이드 러닝 두 번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교육이 삶과 연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삶을 위한 학습, 그 다음에 그런 학습을 위해서는 학교의 벽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연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미래 민주 시민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하나의 지도력으로 미래 인재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다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들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티처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저는 중요한 게 하나는 티처는 학교 현장을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정도의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왜 교육 현장의 주체로서 서지 못하고 자꾸 이거를 대상화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짜 교사들이 이런 교육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전문가로 연구자로 그렇게 대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 그런 교사의 역량과 질에 따라서 교육 개혁의 질과 성공이 좌우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코멘트와 우리 한국적 어떤 이해, 시사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으로 독일의 발표 내용과 독일 관련 사례 발표와 관련해서 실천교육 교사 모임 정책팀장을 맡고 계시는 신동아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그냥 빨리